안녕하세요. 네, 김살로치의 김은쌤입니다. 자, 공부소통 전문가고요. 자, 낮에는 봄비가 좀 왔었죠. 봄비가 좀 오다가 좀 쌀쌀합니다. 3월 달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꽃샘추위가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현장 강의를 마치고요. 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가 신학기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부 상담인데요. 뭐, 고등학생에서부터 중학생, 심지어는 이제 초등생. 초등생은 뭐, 원하면 저도 이제 수업을 합니다만, 초등생 6학년이라 그러는데, 뭐, 같이 자기 누나하고, 공부 의지는 많은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 의지가 없어서 같이 수업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뭐 좋죠. 뭐 자매들도 좋고, 뭐 형제, 뭐 이렇게 많이 다 수업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그 특성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가르칠 건지, 이제 이렇게 성향을 파악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몇 년 전에 서울 풍문고 영등포점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영수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빛바랜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인쇄 용지가 안 보입니다. 바래져가지고. 네. 자, 이 책입니다. 짠. 네. 보이시나요? 네. 제목이 유쾌하게. 자, 이겁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유쾌하게 공부시키는 법 60가지. 네, 이 책은 왜 제가 소개를 하냐면 대부분 이제 공부라는 게 물론 뭐 스스로 해서 공부가 재밌어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거와 별다르게 좀 공부가 어렵다. 공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목표치는 이제 저쪽에 있는데 물론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등한시하면서 바라는 목표치는 좀 있고 그런 친구들이 한 번쯤 볼만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한 주 타깃은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초등생이라든가 요때 어릴 때 이렇게 아이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좋긴 합니다. 뭐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대가 이렇게 계속 변하다 보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쵸? 뭐, 다른 관심거리는 많고, 특히 유튜브, 그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오늘 중학생이었어요. 중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아마 그 정도 또래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수학 공부, 그러니까 공부 재밌니? 아니요. 그럼 관심이 뭐냐? 유튜브, 유튜브랍니다, 유튜브 진짜. 와, 관심사가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대해서 진짜 물론 관심 갖는 건 좋아요. 근데 뭐 맹목적으로 거기에 그냥 파고들어서 시간 소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게 좀 찾아보는 건 좋은데 괜히 그냥 뭐 무슨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먹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뭐 게임 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저도 한번 봤는데 참 물론 뭐 정신적으로 뭐 희열을 느낀다 뭐 좋습니다만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되죠. 그걸 보문으로 인해가지고 먹방 같은 경우는 뭐 대리만족이다. 아니 본인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음식 소개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음식 소개와 먹방 방송하고는 다를 거예요. 뭐 제가 이번 졸업하는 친구들하고도 이제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 뭐 대리만족이다 그러는데 그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본인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줄줄 굶고 다이어트 하면서까지 굳이 그런 방송을 봐야 됩니까? 먹방 방송을? 그건 아니라 봅니다. 음식 소개라고 하면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지 이런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보면서 그냥 뭐 거기 참가해서 내가 참가 안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댓글을 내가 달았는데, 뭐, 왜 안 달아줘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이버적인, 정신적인 측면의 문제,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면서
정신질환이라는 거죠.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많아요. 현대인들한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하튼, 자, 제가 공부 좀 얘기를 하는데, 공부가 어렵겠죠. 저 같은 사람이라 쉬운 거고. 근데 이 책은, 20년 전 어떤 아나운서라는 분인데, 이정숙 아나운서랍니다. 이분이 자녀를 교육을 시키면서 쓴 거랍니다. 그러면서 느꼈겠죠. 아,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게 어떤가. 어떤 체험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60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어떤 이야기식으로 꾸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참 괜찮습니다. 네. 뭐 책은 이렇습니다. 뭐 제가 다 소개는 못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사파도 좀 그림도 있고 뭐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에서부터 한 초등생 정도, 한 중등생 정도까지 할까요? 뭐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다루면서 공부에 취미를 갖게 하고 하는지 아마 그런 거를 경험담으로다가 만든 책 같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도 하고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본 겁니다만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키우는 거와 참 생각지 않게 어렵습니다. 그쵸?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거와 상당히 좀 동떨어진 일일 수도 있는데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은 생각 같습니다. 그쵸? 그래도 우리가 윽박지르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유쾌하게 좀 재밌게 하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의 취지 같아요. 뭐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비춰보면 오늘 상담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게 하면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잘할 수 있겠느냐.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마음을. 예, 공부를 하게끔. 즉 평생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 정책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공부하는 건데 그게 어렵냐. 그건 예,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서 이런 동기가 좀 일어나야 돼요. 공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학과, 어느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학식은 요구를 하더라. 그럼 배워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즐겁게 먹어야지 불편하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음가짐만 제대로 한다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제가 수학도 보면 어떤 정규적인 풀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풀이 방법도 많이 있어요. 창의적인 거. 근데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창의적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그냥 빨리 풀이 방법을 익혀야 되는 입장이고 내용도 방대하다 보니까요. 자, 그런 거는 교육적인 측면이 좀 개선해야 될 점 같고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암기도 해야 되고 그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문제풀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를 즐겁게 잔소리하지 않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물론 뭐 한 번에 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상담을 하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 저 때는 뭐 강제로 다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자율성을 많이 주는가 봅니다. 네, 두 발도 역시 자유로가 됐죠. 저 때는 뭐 이렇게 3cm 스포츠 머리를 깎았습니다만 지금 학생들 보니까 3고 형태로 단발 간단하게 아주 그냥 잘랐더라고요. 자, 공부라는 것도 자기 시간 스케줄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만큼 분량을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정도 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기억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틀이나 3일 후 다시 여기를 복습하세요. 물론 진도는 좀 나가겠죠. 그러면 요 부분을 이만큼 쌓이자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는 다시 복습을 하세요. 요만큼을. 그러면 진도 좀 나가죠, 그죠? 네. 그러면서 좀 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또 2주 정도가 다가옵니다. 그때에 이만큼을 한 번에 또 복습을 하세요. 물론 시간이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은 나중에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주, 그죠? 그 다음에 한 달치 됐으면 한 달치 이만큼 공부했어요. 그러면 3월 달이다. 3월 달에 이만큼 공부한 거죠. 그러면 3월 말쯤에서 원래 고사처럼, 물론 저는 원래 고사라는 거를 시험을 쳤습니다. 달달이 시험 치는 거. 요즘에 없죠.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서 복습하세요. 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러면서 또 공부합니다. 자, 좀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겠죠? 그 단어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안 풀리는 걸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풀이 과정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는 이미 두세 번을 복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 전에 한 3주 정도에서부터 거꾸로 시간표를 짜세요.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표대로 다시 복습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번은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 터무니없이 뭐 5번, 10번 이게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한 못해도 3번, 뭐 많으면은 4번, 5번인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적 여유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뭐 반복만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집중을 발휘해서, 즉 마음가짐이 내가 보는 거, 내가 한 번 본 내용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복습을 하세요. 그게 자습시간이라든가 학교 수업 마치고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 먹고 나서 조금 피곤하면 좀 자세요. 1시간 정도 자세요. 그 다시 일어나서 뭐 8시든 9시든 머리가 좀 맑은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세요. 네, 그때는 뭐 12시고 1시고 자기 정한 스케줄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주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그 자체가 마라톤처럼, 네, 공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습을 하죠. 복습을 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 또는 기억해야 될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뇌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거의 1시간 넘게 상담을 했는데요. 목이 좀 아픕니다. 수업도 하고. 낮에 오늘 좀 바빴습니다. 막 뛰어다니던 막 이리저리 막 바쁘게 다니니까 좀 땀이 나요. 덥습니다. 좀 힘드네요. 자, 여하튼 다음 영상 편에서는 공부에 대한 그 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뭐 좀 먹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자, 3월 시작됐습니다. 그죠? 자, 일주가 지나갑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자, 힘내십시오.